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시거나 아니시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저를 아마 찾아뵙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께 스마트 스토어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고객들께서 네이버 쇼핑으로도 물건을 많이 구매하지만 요즘 들어서 많이 구매하고 있는 채널이 따로 있게 되죠. 여러분들만 해도 내가 물건을 어떻게 사나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나는 주로 쿠팡에서 많이 사는데 나는 네이버 페이가 되는 마켓 어디에서든 사고 있어. 또는 다양한 분들이 지마켓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는 옥션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만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 외에 다른 스토어로 확장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 예를 들어 11번가, 지마켓 옥션, 그리고 쿠팡, 그리고 카페24, 무신사 등등의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트들의 특징과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마켓 포지셔닝 맵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맵을 그리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두 가지 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먼저 가로선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의 고객님께서 충성도가 있는 고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신규 고객 위주의 상품을 판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신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철새처럼 이동하는 고객들을 이야기하죠. 철새처럼 이동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싼 금액이 나오는 스토어들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주 이용하는 마켓 플랫폼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주 들어가는 쇼핑몰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그 스토어의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가는 경우를 가지고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는 선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과 그리고 수수료가 낮은 곳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는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수수료가 낮고 고객들이 신규로 유입되는 고객이 많은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바로 스마트 스토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한 요쯤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 스토어 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신규 고객의 수수료가 낮은 스토어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기가 좋은 곳으로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들 쇼핑몰로 창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 외에도 우리가 다른 쇼핑몰로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이유가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네이버 쇼핑에서 해당하는 제가 요즘에 파는 거는 스마트 키 케이스라고 하는 촬영용 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도 1, 2, 3, 4등에는 다른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가격 비교로 묶여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스마트 스토어가 1, 2, 3등에 나오고 네 번째에는 다른 플랫폼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곳이 옥션일 수도 있고 지마켓일 수도 있고 11번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롯데몰일 수도 있고 디디몰이라든지 요즘에 새로 나오는 쇼핑몰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외에도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잘 되게 하시려면 다른 마켓으로 마켓의 판로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수수료가 어느 정도는 높은 편이지만 신규 고객과 고정 고객 모두 다 확보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곳이죠. 오픈마켓.
자, 오픈마켓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11번가나 지마켓 옥션 같은 사이트들을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이 오픈마켓에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소셜 커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소셜 커머스가 다 오픈마켓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수수료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오픈마켓과 같은 형태의 수수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산 날짜가 다르고,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에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오픈마켓, 만약에 배송이 덜 왔거나 아니면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판매자에게 바로 전화하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옥션 지마켓에 있는 밑에 있는 배송 이미지를 보고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오픈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는 실제로 운영을 할 때에 판매의 주체자가 판매자로 잡혀져 있는 오픈마켓과, 그리고 해당하는 플랫폼이 판매의 주체로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소셜 커머스가 조금 다른 형태라는 거죠. 오픈마켓이라는 것은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마켓을 오픈마켓이라고 하고,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 UF, 티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다음 단계로 판매를 여러분들이 상품을 이리저리 많이 깔아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스마트 스토어 다음 단계로는 오픈마켓 또는 소셜 커머스로 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1번가에도 고정 고객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고객들은 오픈마켓 중에서도 11번가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남녀노소 굉장히 많이 쓰는 쇼핑 앱은 바로 쿠팡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연히 물건을 판매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카테고리, 뭐 내가 인테리어 소품 판매한다, 아니면 의류를 판매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전문몰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문몰들은 보통은 고정 고객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아주 높은 편이에요. 뭐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수료가 한 22% 정도 되는 정도로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뭐 무신사라든지 아니면 10x10 이런 사이트들이나 몰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특수 카테고리가 확장이 되어 있는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곳들을 가지고 전문몰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들은 수수료가 한 22에서 27% 정도 되는 걸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몰은 고정 고객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수료가 높다. 이곳 옆으로 해서 같이 나오는 곳이 바로 종합몰입니다. 종합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ssg.com 이런 백화점 사이트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종합몰이죠. 그래서 종합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는 높지만 어느 정도 브랜드 상품으로 인지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몰에 입점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액자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면 오늘의 집 같은 전문몰에 무조건 입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내가 마켓을 확장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이곳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고객이 모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곳에 입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야지 입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사몰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카페24라든지 아니면 고도몰, 윅스, 식스샵 같은 곳들에 대해서 나의 개인 사이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페24로 쇼핑몰을 여는 것을 브랜드 사이트로 진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 스토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자사몰을 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카드사 수수료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객들께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사몰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는 몰이다 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까지 보통은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그리고 카페24 형태로 가시거나, 스마트 스토어 다음 단계로 네이버 쇼핑에도 노출이 잘 되니까 자사몰의 형태로 가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종합몰이나 전문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하는 마켓들마다 특징이 있고 모여져 있는 고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도 우리가 분명하게 숙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려고 하는 상품에 대해 등록하는 방법조차도 다르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그리고 카페24 같은 자사몰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를 하나 찍어서 올려놓은 곳이 있는데 많이들 오해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강의를 찍어 나서 올리고 있는 회사들마다 제가 찍어 놓은 내용들이 굉장히 다른데요. 예를 들어 클래스 101에 올려놓은 곳은 스마트 스토어나 창작자 위주로 올려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 이 전체 마켓, 말씀드렸던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소셜 커머스, 그리고 지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 마켓, 그리고 카페24 같은 자사몰, 이런 곳에 상품을 노출하고 입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강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다나쌤이라고 해서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시청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강의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세금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무 관리하는 방법으로 통장을 관리하시는 방법에 대한 꿀팁도 넣어놨고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시게 되는 아셔야 하는 내용, 법적인 부분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발급을 받고, 그리고 오픈마켓이라든지 소셜커머스에 입점을 하실 때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품 등록하실 때 어떠한 팁이 있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켓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찍어 놓은 강의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내가 스마트 스토어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해당하는 도매매에 있는 제 강의를 수강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업이 강사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플랫폼에서 저에게 제안이 많이 오고, 그리고 강의를 찍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나쌤이라고 하는 이 이름 타이틀 하나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스마트 스토어, 카페24라고 하는 이름들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래 지마켓 옥션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현재도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현업 판매자로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선배 창업자로서 똑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떡상하는 채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서 제가 정지되어 있는 영상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튜브로 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강의들 많이 수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채널에 오셔가지고 많은 꿀팁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켓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다양한 마켓에 입점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강의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